YTN 라디오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편을 맞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코너를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요. 3, 4부는 정치 컬트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방송인 최영진 씨 그리고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진 아나운서 방송인 최영진 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김준호 변호사랑도 뵌지도 한 3, 4년 된 것 같고요. 3, 4년 한 지지난 정권쯤 뵌 것 같아요. 예. 지난 정권이요. 그랬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YTN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오뉴스였나요? 네. 제가 고정이었죠. 그때는 이제 여기 위치가 바뀌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YTN 라디오에 들어온 것도 지금 4년 정도 만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구성이 좀 이상해요. 구성이 이상하다고요? 네, 앞에랑 앞에 박준 변호사님 계셨거든요. YTN 앵커 출신들로 패널을 채우는 초호화 패널지들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진행자로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목소리 기억해 주시는 우리 또 YTN 청취자분들은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고요. 우리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님, 반갑습니다. 예, 거의 없답니다. 네, 저는 거의 뵌 적이 없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저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네, 그래도 워낙 유명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작진의 되게 뻔한 의도가 뭐냐면 금요일이잖아요. 뉴스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1, 2부는 스포츠, 3, 4부는 문화 이렇게 가는데 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면 이제 문화와 스포츠를 잇는 가교 최영진 다 되니까 올라운드 플레이가 아닙니다. 또 이제 1, 2부는 좀 야구 쪽이었거든요. 박동희 기자님 하시니까. 스포츠 쪽으로. 근데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는 또 축구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쪽도 놓치지 않겠다는 되게 뻔한 야심이 지금 코너에 녹아져 있다.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 이제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어떤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그냥 자유롭게 좀 해보는 그런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유튜브와 팬덤, 정치, 민주주의 이런 키워드인데 오늘 주제가 유튜브 선동과 극단적 진영화 이런데 사실 두 분도 공중파도 있지만 공중파의 옆에 붙어 있는 유튜브 방송도 또 나오시고 또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소위 전통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고상한 척 얘기하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위기와 유튜브의 이제 발흥 속에서 또 유튜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 주제인데 어쨌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느낌부터 먼저 좀 개인적인 소회부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일단 개인에게 먹는 욕의 양이 달라졌죠. 그럼 인지도가 일단 높아졌다는 것부터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맞죠. 그것도 맞고 일단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돈이고 뭐고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비례하는 거죠. 정확하게. 저는 비례까지는 아니고 정반비례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에 한 1.5배 정도의 욕이 따라온다. 매번 이제 느낍니다. 그런 게 감당해야 될 것이다. 유명세라는 것이 결국 제가 제 입으로 스스로 유명세라고 말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아니 왜 어때서요? 아무튼 그런 게 결국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욕의 양을 가끔 초과할 때가 있어요.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가령 이제 막 복싱 시작한 사람한테 마이크 타이슨이 와서 펀치를 때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운동량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유튜브 하지 마라. 새로 하실 분이라면 남의 인생이니까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는 여기서 좀 묘한 안도감 같은 걸 느끼는데 보통은 요즘 진영이 극단화되고 있어서 다른 지지하는 진영의 유튜브에는 아예 접속조차 하지 않으면 욕조차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이게 축구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축구도 그렇고 이 정치 시사도 그렇고 이 발언 한마디에 그러니까 물론 특히 정치 시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진영을 바라보고 하는 경우가 당연하겠죠. 그런 방송들이 많죠.
거기서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냥 그거를 감수하고 네. 또 이겨내는 것이고, 이제 다만 좀 뭐 개인적으로 달라진 게 제가 이제 뭐 전형적인 레거시 출신인데 YTN 라디오와 네. YTN TV 앵커를 하던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확실히 예전보다는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면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입의 차이가, 예, 그 차이가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뭐 내부에서 다른 많이 갈리고 있다. 예,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갈리듯. 그렇죠. 네. 예. 엠모 방송국에서 네. 제가 네. 원래 하던 지금 뉴스 앞차기를 형식 씨가 한 코너를 가져갔거든요. 벌이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야, 이 눈앞에서 동시간 경쟁 프로를 지금 언급하는 죄송합니다. 과감함. 예, 제가 거기 있다 왔어요. 예, 거기 있다 왔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경쟁이 지금 되냐라고 저희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네, 경쟁 프로입니다. 네. 거기가 지금 제가 있을 때가 25,000 동접자였거든요. 네. 그래요? 네. 거기는 뭐 이제 나름의 이제 팬들이 있는 것이고, 네. 거기서 야금야금 좀 뺏어서 네. 여기 뭐 동접자 10,000 정도는 네. 다음 달에 한번 좀 노려봐야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분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뭐. 네. 그리고 오늘 좀 약간은 서운한 것이 네. 원래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우리 저기 담당 PD하고 한 6시 30분, 20분 막 이때 이제 들어가는 걸로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 방송이나 뭐든 한 6시 30분쯤에 들어오시면 네. 한다라고 네.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왔는데 지금 6시 10분부터 지금 방송하는 거잖아요. 동접자가 굉장히 좀 저조하죠. 서운하네요, 전 개인적으로. 조금만 기다려 다 저 주시면. 때문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한 뭐 또 프로그램 아닙니까?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튜버가 사실은 이제 뭐 개별화돼 있고 파편화돼 있지만 그래서 반드시 오피니언 리더층을 형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또 어쨌든 지지층을 선동하고 강한 어떤 결집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양당 대표 선거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전통적인 언론에서는 예를 들면 당 대표는 누가 좋겠어요라는 얘기는 못 하는데 그렇죠. 지금 유튜버는 좀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는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것들을 같은 유튜버로서 저는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유튜브의 성장은 레거시의 태화와 함께 맞물려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시대의 정서라는 것이 조금 더 직접적이고 애매하게 말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파편화된 정보들은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보도하는 곳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수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죠. 원래 사람이 내가 봐야 될 뭐 영화 콘텐츠 혹은 뭐 OTT의 드라마 신작 드라마 이런 게 너무 많으면 뭘 찾느냐 그러면 누가 요약해 준 걸 찾아요. 예. 이렇게 홍보가 들어가는 건가요? 전 영화 요약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영화 욕만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2시간짜리 영화를 10분으로 줄여놓은 걸 보고 그쵸.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영화를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많은 뉴스 보도들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뽑아서 엑기스만 그리고 맥락에 맞게 정리해 주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뉴스 큐레이터 뭐 큐레이팅하는 뉴스레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서 좀 더 나간 부분이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의 당 대표라든지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제 워낙에 각 지지층들이 과열된 양상을 보여서 서로가 헐뜯고 이런 부분도 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버가 이 전당대회를 잠식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들이 그들에게 머리를 조금 숙이는 행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조금 분야를 뭐 사회 전반으로 좀 넓혀보면 예전에는 어떤 뭐 대형 언론이라든지 이 그냥 기성 미디어에서 언론들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것을 보통 이제 유튜버들이 그걸 방송으로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김건희의 어머니죠. 최은순 씨가 운영했던 뭐 온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유튜브에서 뭔가 정보를 전달을 하고 이후에 이제 기성 언론들이 좀 따라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보 전달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튜브들의 또 순기능이 있다. 그 공존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게 그런 게 또 있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알고 본다. 내가 어차피 이걸로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를 내가 하고 그냥 좀 더 뭔가 정치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나 아니면 혹은 위로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는 시간적 제약, 표현의 뭐 제약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치를
그리고 뉴스를 시사를 모바일과 유튜브로 시작하는 어떤 세대. 네. 이게 10대라던가 뭐 20대 초반의 분들에게는 미치는 게 조금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럴 때 좀 겁나거나 네. 좀 우려스럽다거나 이런 생각을 드셔본 적 혹시 없으실까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또 말했던 저 출신을 강조하느라고 계속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2시간짜리 영화를 10분으로 축약해서 보는 게 익숙하거나 일상화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반드시 있겠죠. 네. 왜냐하면 영화라는 건 감독이 이제 줄여서 2시간으로 만든 것인데 그렇죠. 그걸 또 몇 가지 이야기를 다 쳐내고 중심 스토리만 넣어도 10분으로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필연적으로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심 스토리 그리고 몇몇 에피소드들이 삭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엑기스는 거기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역시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치 유튜브가 그 영화를 10분으로 줄인 거랑은 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든 사람의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많이 나간 지점 그게 오히려 그것을 속 시원함으로 소비하는 세대가 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봐요. 저도. 네. 예, 더 직설적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이게 진실이다라고 믿게 되는 그런 세대가 있다라는 건 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최근에 뭐 이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분석한 것을 보면 10대, 20대, 그러니까 특히 20대의 유튜브 사용량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대의 극우 성향화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것 사실이거든요. 청소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뭐 극우 성향의 유튜브의 그 전략을 좀 보면요. 예. 일단은 이제 10대들이 관심을 갈 만한 얘기들을 합니다. 뭐 이제 미용이라든지 네. 나도 뭐 피부가 옛날에 안 좋았었는데 뭐 내가 피부 좋아진 비결을 말해줄게 이런 식이나 아이돌류로 이제 접근을 해서 네. 그렇게 이제 청소년들을 조금 이렇게 모객을 하면 거기서 1%의 진실과 99%의 가짜, 역사관, 정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어찌됐건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극우 성향화가 되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 정치가 이제 지역 구도가 굉장히 큰 분할의 어떤 구도였다면 요즘은 세대 분할이 좀 뚜렷하게 지지율 조사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또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뭐 채널이나 종편이나 보도 채널이나 뭐 신문사도 조금씩은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도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60, 70대에서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뭐 보수 쪽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채널을도 잘 안 가세요. 그래서 그쪽은 주로 트로트 방송이 늘어나고 그분들은 또 뭐 유튜브로 또 가시는 이 현상이 이제 반복되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30, 40대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0대 때 이걸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보법, 인식틀? 그러니까 그 10대가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온건이든 강경이든 상관없이 이거를 접하는 방식과 하는 것이 나중에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 지금 제가 뭐 분석할 수 있다거나 예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좀 어렵죠. 다른 세대가 도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에 누구나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득권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을 품고 있고 그것을 또 누군가를 구체화시켜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되게 쉬워요. 모든 감정 중에 분노가 가장 값싸고 빠르기 때문에 마치 몰핀처럼. 근데 이런 것들을 잡아서 컨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미워할 만한 대상을 계속 던져줘요. 남성에게는 일부 여성들을 그걸 이제 싸잡는 식으로 해서 전체 여성으로 확장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거의 조선시대 이후로 지금 젊은 남성들이 가장 연애를 안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연애라는 게 단순히 그냥 여자를 만나고 사귀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 성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상대방 성별과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다르게 태어난 성별과 소통하면서 좀 더 인식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들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 모여서 그들을 구상화하고 대상화해가지고 이들을 그냥 혐오합니다. 근데 이건 재밌어요. 그리고 혐오를 하게 되면 일단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내가 혐오하는 그들보다는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일부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여성 혐오적 시선에서 출발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조금 보태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유튜브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연령층이 있는 그러니까 뭐 40대 이상의 유튜브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네. 보통은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감싸는 유해 네. 지금 잘하고 있다라든지 네. 뭐 이제 뭐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쪽의 유로 썸네일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극우성의 유튜브 중에 젊은 층을 좀 흡수하려고 하는 채널 혹은 젊은 층이 많은 채널을 보면 누군가를 대상을 정해놓고 때리는 쪽으로 많이 컨텐츠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혹은 뭐 민주당 때리기 그런 쪽의 컨텐츠를 비교하더라도 여기에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젊은 층을 많이 포섭하려는 유튜브 쪽에서 그런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좀 드러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전환길 씨 등이 나와서 네. 저희가 이제 보수 유튜브 쪽 그 생태계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서 그렇지. 예. 유튜브에 어쨌든 그것은 공통적인 속성이랄까? 진보와 이제 보수와 차별 없이 나타나는 어떤 그 뭐 강성 팬덤 뭐 이런 것들은 또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그렇죠. 치면 또 진보 쪽 유튜브도 뭐 출연도 많이 해보시고 하셨으니까 내가 봐도 요거는 좀 어떤 좀 그래도 어떤 자율 규제 같은 게 좀 필요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련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을 때 네. 내가 저쪽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을 했으면 네. 우리 쪽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비판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인데 네. 또 이제 그 전통적 미디어 출신의 최영진 아나운서는 그런 게 또 뿌리 박혀 있을 텐데. 기계적 중립. 네. 자 그렇게 몰아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각 진영에서의 유튜버는 결국 각 그 본인이 응원하는 진영의 성공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우리 쪽에서도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사안이 생기면 그것도 이제 어찌됐건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한 어쩔 때는 회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확실한 그러니까 유튜브판에서 네. 확실한 변동,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존재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나타남으로써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뭐 보수와 진보로 나누기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냥 여기서 그냥 무식하게 나누겠습니다. 네. 진보 쪽의 방송들은 오히려 윤석열이 너무나 윤석열 씨 정도라고 해주시죠. 예.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존칭 네. 쓰고 싶진 않지만 네. 윤석열 씨가 너무나 진짜 괴상한 짓거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욕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부 싸움 같은 걸 할 어떤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죠. 왜냐하면은 혹시 이재명 당대표 잡혀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공통의 걱정거리만 있었어요. 윤석열이 또 무슨 다음에는 윤석열 씨가 그리고 김건희 씨가 다음에는 또 무슨 기기묘묘한 짓을 할까? 이런 걱정,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던 반면에 보수 쪽, 저는 그걸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보수 쪽에서는 보수 대통령 윤석열을 감싸줘야 된다라는 분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달려가 버리셨고요. 견제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라이트한 보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보수가 분열하는 양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윤석열 씨라는 존재 때문에. 네. 하여튼 그 뭐 조금 표현의 과격함이 좀 있었게 들려서 불편하게 여신 분도 있지만 예. 탄핵 이후에 보수의 어떤 인식 변화나 지형 변화나 균열 같은 것들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씀으로 이제 알아듣고요. 지금 저희 잠시 또 광고를 들어야 되지 있어요, 않겠습니까? 벌써요? 네네. 그래서 저희 지금 최영진 아나운서 그리고 영화평론가 거의 없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